그럼 공원 같은 경우에는 뭐 봉사활동 동아리 같은 크게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중학교 같은 경우 봉사활동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도 하는데 고등학교는 전혀 그런 정보도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지 많으면 좋은 거지. 원래 잘하는 아이들끼리 공부 성적은 비슷한 거고 그거에 다른 부분적으로 조금 더 점수라도 내거나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건지. 교과 전형이라면 봉사활동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종합 전형이라면 의미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없어요.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얘가 봉사성이나 인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떤 아이가 지금 상담 왔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400시간 했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에 400시간을 그러니까 2학년 때, 고3 때는 아니고 하려면 하루에 4시간 가야 되잖아요. 그럼 100일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 고등학교 2학년이 1년에 365일 중에 100일을 봉사활동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진정성의 훼손이 될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봉사활동이 0이에요. 아무리 봉사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학교에서 일정 시간을 해줘요. 근데 봉사활동으로 대학을 간다라고 옛날에는 착각을 했었어요. 사회복지학과를 많이 간다. 봉사성이 높아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아니, 사회탐구 능력이 중요하죠. 사회과학 계열이잖아요. 사회복지학과는 남을 도와준 데가 아니고 이런 사회적 현상이 왜 일어났고 그런 게 해결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런데 봉사 시간이 왜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 봉사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봉사성이 있는가 없는가가 시간만으로 다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교실에서 자기가 그 쓰레기 분리수거를 자원해서 3년 되도록 한 아이가 있어요. 봉사 시간 많이 없다 하더라도 봉사성이 투철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정량적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는 봉사 시간이 반영이 되잖아요.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봉사 시간 정량적으로 반영되는 전형이 교과 전형이 일부 있어요. 교과 90에 봉사 시간. 근데 그거는 3년 동안 20시간. 의미 없죠, 그러면. 근데 학생부 종합에서는 봉사가 분명히 들어가는데 중3부터는 어찌 되냐면 학교 안 말고 학교 밖 봉사는 제외예요. 우리는 지금 고1이잖아요. 고1과 중3이 엄청 다를까요? 학교와 봉사가 엄청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처음이에요, 이거. 고2부터. 그 고3들은 그런 제한이 없었거든요. 이제 점점 약해져 갈 건데 그 약해지는 게 어느까지 약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학교마다 분명히 다를 수는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창의적 체험활동 4단이라고 하는 게 정규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계획에 기본적으로 봉사활동을 특정 시간, 1시간을 다 봉사활동을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을 교내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학기에 교내 봉사의 최대 시간이 그러니까 한 학기를 17, 한 단이라는 게 17번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50분을 가정했을 때 17번 한다. 그래서 보통 17시간에서 20시간 정도가 교내 봉사 계획으로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그런 계획들이 안내되었을 때 아이가 얼마나 이제 적극성을 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느냐 정도인 거고, 그런 것들이 교육과정 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교내에서 하시면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관찰할 가능성도 커지게 되고, 뭐 숫자로 14시간 했다라고 기록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관찰하신 선생님께서 다른 평가를 하실 때 종합의견이나 행동 특성을 서술하실 때 우리 아이가 그런 시간에 다른 학생들보다 특히 뭐 참여도가 높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징을 보이더라, 이런 부분들은 관찰한 교사들이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글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숫자 몇 시간을 넘긴다가 중요한 것보다 그런 것들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발휘되는지 그런 것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좀 피력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선생님 그 20명 정도 하루에 상담 받으시고 공부를 못 하실 지점이라고 승무권 정도 와요. 혹시 저희가 긴 내용을 전화로 상담하기에는 저희도 기억을 다 못하니까 혹시 이메일이나 아니, 대면 상담 오시면 되잖아요. 탕탕 비어 있는데.
네. 저희 이제 아니 이거 신청하실 때 그 위에 보면 진학 상담 신청 있었잖아요. 그거 다 비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 되는데 전화가 오면 우리가 지금 업무를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전화 상담을 주로 받는 건 아니고 오시면 대면 상담을 1대1로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거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미리 예약을 네, 홈페이지에 아니 홈페이지에 사전에 이거 신청 어떻게 하셨어요? 그 왼쪽 위에 팝업창 있는데 그 밑에 클릭하셨잖아요. 그 위에 보면 진로 상담 신청, 진학 상담 신청 이렇게 있어요. 그거 달려 클릭하시고 하면 되는데 한번 보여드리시죠. 대표님도 그거 하니까 학교에서도 사실 상담도 한 번도 대면을 안 하고 설명회도 그냥 학교를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는 형편이니까 이웃에서 이렇게 1대1로 대면하는데 이런 정보가 전혀 사실은 여기 있잖아요. 무슨 진학 말씀하시니까 여기. 그러는데 여기. 이거 사실 1학년도 몰라도 너무 몰라도 뭔가 하려고 해도 뭘 물어볼 아직까지 수가 사실 없고 물어볼 게 없죠. 물어볼 수가 그죠? 없어요. 아까 뭐 지금 오실 필요 없을 것 강의문이라는 게 같은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사례가 듣고 나중에 제가 와 갑자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게 기말고사 끝나고 나시면 예약 못 하셔요. 아마 고3 엄마 어머님들이 번개같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초 단위로 마감이 돼요. 초 단위로. 그때는 이제 고3 어머님들 양보를 하시고 천천히 오셔야 되잖아요. 9월 중순 뭐 넘어가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이제 아마 고3 어머니들이 이제 난리가 나시겠죠. 작년에는 2초 만에 마감돼가지고 내일 2초 만에 마감이 되니까 엄마가 들어올라 해도 다 상담 이제 중앙트로 바뀌거든요. 안 하는 거 아니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저희들이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진짜 2초 만에 마감이 돼요. 이게 원래 10명인데 12명까지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동시에 들어오니까. 동시에 들어와서 물리적으로 같은 시간에 샜다 그래가지고 잡힐 정도로. 어쨌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 소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길마중 다 아시죠? 여기에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면 40분이 대기하고 있어요. 쭉 해주시고요. 전화로 상담하고 싶으시다. 1600-1615 넣으시면 전국에 어느 셈이 걸릴지를 모르지만 전국 단위 선생님이 또 200분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 거 저런 거로 충분히 궁금하신 거 질문을 해보셔야 되고요. 부산 분들 여기 하시면 이제 부산에서 일선에 있는 진학 제일 잘하는 선생님들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요 선생님들이 상시 이렇게 쭉 상담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올리셔도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저희들도 어쨌든 상담 신청을 되시면 그게 3학년이든 2학년, 1학년 되는 상관없잖아요. 그 시간에 해드려야 당연한 거니까. 그때 신청하시면 이제 상담이 다 될 수 있어요. 오늘 강의하신 거 혹시 동영상 강의로 유튜브 늘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내일 저희들이 편집해가지고.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대입공감 똑똑통 게시판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해놓은 지난 그리고 1학년 거만 보지 마시고요. 2학년 거 보셔도 돼요. 똑같아요. 1학년, 2학년. 근데 이제 2학년 어머니를 오셨으니까 제가 2학년을 표시하는 오늘도 고1 표시하겠지만 고1 거 보시면 또 조금 질문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요. 저희들이 또 똑같은 내용 올리면 안 되니까. 여기 보면 학생 구성업전 이해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왜 학생 구성업 전형이라고 불리는가가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